네, 안녕하십니까. 화랑 독서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랑 독서반. 우리가 자유통일을 기다리는 자유통일의 선봉이 되자는 의미에서 별칭을 화랑 독서반이라고 했습니다.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3강. 오늘은 시집입니다.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딱 한 사람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시집입니다. 코칭 강사에는 신백훈 훈장, 호학서당 대표입니다. 유교 철학 박사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합니다만은 이제 70세 방위병 출신입니다. 방위병. 우리 현역 아저씨들이 아이고 방위병 만났다 해서 그냥 하하하하 웃어주시면 됩니다. 웃어주시면 됩니다. 왜 방위병하고 현역은 차이가 뭐냐? 왜 그래서 방위병이 놀림을 받느냐? 편하게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놀림을 받습니다. 현역에 비해서. 그럼 현역에서도 놀림을 받는 고문관이 있잖아요. 그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문관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편하게 하는 거는 고문을 받습니다. 지금 살아보니까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요, 손주 바보의 행복입니다. 무슨 바보요? 손주 바보. 저는 70세에 손주가 몇 명일까요? 3명. 몇 명이요? 3명. 손자가 둘, 손녀가 하나. 정말로 이 손자, 손녀를 보는 재미가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주는 게 손자, 손녀가 딸아들이 다 결혼을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든지 책을 쓰든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더 잘 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랑 동지반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주를 볼 것이냐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결혼하셔야 됩니다. 빨리 결혼하셔야 됩니다. 특히 현역에 근무하실 정도는 아주 똑똑하고 혈통이 우수하니까 둘만 낳지 말지 말고 더 낳아야 됩니다. 3명, 4명 혈통이 우수하니까.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독서 코칭 강사가 헛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역사에 남을 자료로 내 얘기 듣고 했으면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할 것이고 저 얘기를 무심하게 넘기면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 영상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예고편 우리가 본방 영화, 본방 사수 하듯이 꼭 독서를 하시라. 독서를 몇 번? 최소한 3번 이상을 하시라. 그리고 해당 독서에 참고될 요지만을 소개할 뿐이다. 흥미 유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코칭 강사의 관점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일 뿐이다. 신백훈 코칭 강사의 이야기는 저런 식으로 책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할 뿐이지 그것이 100% 맞는 게 아니다 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서 코칭 방법은 우리는 세 번째 방법,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대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서 저도 가야 되고 병사들도 모여야 되고 또 비대면 실시간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 덕분에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업로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신장 염통도 나쁘고 신장 콩팥도 나빠서 검사를 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완전히 의기소침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만들긴 했는데 녹화를 해보니까 워낙 힘없게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루 늦게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편합니까?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데 이와 같이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담당관 덕분이다. 그리고 꼭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일 필요도 없이 담당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응답지에만 설문만 응답만 해버리면은 출석한 걸로 되고 출석이 잘 된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관 지정해 준 분에게 정말로 전자책 증정해 드릴 겁니다. 이 기회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몸도 지금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맹자님의 그 가운데 철학을 저는 아주 생활에 체득하려고 하는 주에서 저는 이 규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도 이 규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기불념 회인불권. 하기불념 회인불권.
배울학 말열리 안일불 싫어할염 가르칠 회 사람인 안일불 계를 건 학이 배우는 데 있어서 불 아니다 뭐가 염이 아니다 싫어하지 아니한다. 배우는데 게으르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고 누구죠? 우리 배우는 사람의 입장은. 그 다음 회인불권 우리가 권태롭다 뭐다 하는 말이 있죠. 회는 가르칠 회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죠? 강사, 교사, 스승, 부모, 사람을 가르치는데 불권 아니불 게으를 권 게으르지 아니한다. 얼마나 멋지면 이 한자가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렇게 함축적으로 의사 전달이라든가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자를 같이 병령해서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과는 지식 수준, 교양 수준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으로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신백훈 강사와 만난 우리 화랑동지 여러분들께서는 한자에 마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에 두 번째 강 설문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한 편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강에서는 300대, 2강에서부터는 100자 감상문만 써서 내라고 했는데 김공모모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것을 아주 대표작으로 선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사건편을 읽고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나는 벌거벗은 핵폭탄 주제에 눈길이 갔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서로 대립하면서 핵 사용할 거다 말 거다 못한다 언급이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잘 알고 있지 않았던 핵이 어떻게 개발되기 시작했는지, 핵이 위력, 핵무기 실험이 예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서 되게 유익하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박수. 다 전부 다 박수 쳐주세요. 김모모님한테 박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항상 이 자료는 여러분 그 동영상에 이 슬라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독서 카드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나태주 시와 에세이에서 출판을 했고 도서 내용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신작 시집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는 2020년 개간지 시회에 연재한 시편을 모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 책을 검색을 하면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뭐 액기시겠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저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진로 관련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화랑 동지들이나 신백훈이나 간에 그런 이런 책을 읽고서 나의 앞으로 인생에 어떻게 참고가 될 것인가 합니다. 엄중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시인은 오롯이 담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 시 탄생이 코로나 시기 때 절망과 역경은 나를 단련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백훈 강사는 161쪽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시를 일러 동천지 감귀신 막건엇이라. 와, 저도 이제 유교 철학 박사이기도 하지만은 시경도 읽었는데 그냥 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은 동천지 천지를 움직이겠다예요. 움직이고 감귀신 감동시킨다. 뭐를? 귀신을 감동시키는 거는 막건엇이라.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뭐 막중하다 할 때 무거운 것은 없다. 최고 무겁다는 것이죠. 막건엇이라. 이것보단 더 좋은 것은 없다. 시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시경의 기록이. 이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저도 이걸 무심히 넘겼었는데 나태주 시인의 책을 보고 이걸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 어떤 감상문을 쓰게 되냐면은 막연히 어렵다. 아까 생각해서 쓸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 이번에 우리 화랑 동지들과 하는데 내도 한번 직접 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6번째인데요. 지금 오늘이 3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오늘 26일이죠. 어저께 이걸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를 하시고 이거를 응답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11월 1일까지 해주세요. 11월 1일까지 설문지 응답하려 하면 출석한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월 1일날 또 이 사회과학 다크데이터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8일까지 설문지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책을 뭐 완전 정독하려 하지 마시고 읽고 또 나중에 응답하고 나서 또 읽으시면 됩니다. 11월 15일 날은 이게 철학입니다.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데일리 필로소피 기대하셔야 됩니다. 11월 2일까지 응답을 하시고 그다음 맨 마지막 마음챙김 자기개발 도서 우리 화랑 동지들에게 아주 또 관심이 갈 겁니다. 11월 29일까지 업로드를 해서 12월 6일 날은 완전히 응답을 마감해서 우리 병영 독서 완전 보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강, 2강, 3강에 혹시 응답을 안 하셨던 분들도 늦어도 언제까지? 늦어도 언제까지? 12월 6일까지는 전부 응답이 끝나야 됩니다. 자, 설문 응답 시에 단답형 장문형인데 응답 기한까지 한자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한자로. 그래서 우리는 한자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파자를 하라 이 말이죠. 파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깨뜨릴 파자에 한자의 자액을 풀어 나누는 것이 뭐지요? 한자로 쓰시면 파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장문형은 뭐냐? 암송하고 푼 시 제목 세 가지와 그중에 한 가지는 짧게 100자 내외로 짧게 한 가지, 세 가지 다 쓰라고 하면은 뭐 또 신백훈 강사 앞에다가 원한 품일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세 가지 제목은 좀 짧으니까 쓰시고 한 가지는 뭐 때문에 나 이 시에 필이 꽂혔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독서광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독서광. 자, 지난번에 그 영상 응답을 보니까 삼국지 연인데 이게 필연자 연에 오를 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널필연자의 연이 또 이것도 뭐 연이가 좀 비슷하긴 해요. 어떠한 사실을 자세히 넓어서 교과 참고서 같이 설명한 것도 연이다. 무슨 연이다 되는데 분명하게 삼국지 연의에 재미나게 소설같이 재미나게 설명한 거는 필연자 연의가 맞습니다. 예, 이 책 제목까지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절반은 이 넓을 연자를 썼어요. 그래서 뭐 고치실 분은 고치시고 응답을 고치실 분은 고치시고 안 고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것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이가 맞다. 예. 우리가 독서광이 되자고 하는 건 뭐죠? 독서광이 되고자 하는 거는 좋은 배우자입니다. 예쁜 배우자보단 윗급이 좋은 배우자입니다. 예쁜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병장급이지만은 좋은 배우자는 스타급입니다. 스타급. 우리가 먹기 좋아하는 콜라를 먹으면은 얼굴은 예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맑은 삼다수를 마시면은 이렇게 헐쭉한 좋은 배우자가 됩니다. 맑은 삼다수 독서를 많이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은요 다 원장님이 만드는 겁니다. 어머님은 낳기만 하지 얼굴은 원장님이 다 만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얼굴에 미쳐가지고 결혼하시면 안 된다. 손주 만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불강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는다.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득하시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한자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문내력이 꼴찌 나라, 노벨상이 없는 나라, 학술 노벨상이 없다는 겁니다. 노벨상은 진짜 학술 노벨상이에요. 평화 노벨상은 노벨상 축에서 아주 참 쪽팔리는 상입니다. 정치적인 거고 눈치 위주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본 전철 안에 이렇게 독서하는 것이 일본 전철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요, 우리 교양 수준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 점 우리가 해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우리도 일본을 이기는 그 길이 돼야 됩니다. 절대 반일은 해서나 반일이 아니고 친일, 애일 한데 그 중에서 목적은 그 길, 일본을 우리가 이긴다.
자, 독서광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평생 독서인으로서 행복하는 독서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 독서반에 들어오셔가지고 담당관님들과 여러 동지들과 전우를 애들과 사귀는 거는 일석삼조의 재산을, 지식재산, 시간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독서는 뭐냐? 가르치기다.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몇 가지가 있느냐?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꼭 이 신백훈 왕꼰대 같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도 그건 한 가지. 친구한테다가 카톡을 하다 이 책 내용을 써서 보낸 것도 한 가지. 자기 혼자만 그걸 읽어 암송하는 것도 한 가지. 뭐 이 방법은 안일부 알지 극이 샘수 부지기수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 독서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한자 이거를 아까 계속하면 제가 이 부자 사용 파자 사전 책을 7년 동안 2200제에서 했는데 금년도 초고 완성해서 지금 출간 직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신백훈 왕꼰대가 하는 부자 사용 파자 사전이 뭔데 저러는가, 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태주 시인의 시잖아요. 그럼 시라고 한자를 이렇게 파자를 한 겁니다. 파자를 하는데 부자 사용이요. 네 가지로. 왜 이거 한글로만 쓰니까 우리가 부자, 모두 부자 되기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또 부자들이 사용한다, 부자들이 쓴다, 이걸 쓰니까 부자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도 신백훈 왕꼰대가 이거를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예, 제목 잘 붙여야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끌 거니까. 그래서 시는 뭐냐? 시를 부자 사용으로 분해를 한 겁니다. 분해를. 그럼 시라고 한 거를 딱 사전을 찾아보면은 요 위에까지만 나옵니다. 요 위에까지만. 자, 시는 시고 여기에 중국어 간자체로 표시가 되고 훈가음 시시고 부수고 중국어 발음이고 병음 중국어를 중국어를 또 이거를 풀이한 말이죠. 시경을 말하는 수도 있고 악보의 악장도 말한다 이런데 요 네 것을 신백훈 왕꼰대가 이제 사전으로 풀이한 겁니다. 자, 이 시에 왜 부수자가 뭐냐? 부수자는 말씀 언자를 부수자로 쓴 이유가 뭘까? 그걸 알아야 돼. 이 부수자는 총 214개거든요. 부수자 214개는 의미 부호로도 쓰이고 발음 부호로도 쓰여요. 대부분이 다 100%가 아니고 80%. 몇 퍼센트요? 80%를 형성 문자, 즉 발음 부호, 의미 부호를 합쳐서 한다는 거예요. 이 기호로서 기호만 보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시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언을 부수로 집어넣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우리가 교통신호등 표지판 보면은 그 설명 안 해도 대강 눈치챌 수 있잖아요. 한자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한자가 딱 보니까 말씀 언자가 있어. 이 말씀 언자가 어떻게 관계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 언자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사자가 절사자네. 절사. 말씀언과 절사. 그래서 시가 된 거예요. 언사시. 이게 자획을 파자는 뭐냐? 분석한 겁니다. 파자는 언사시. 왜 언사시를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거는 각자가 신백훈이 한 방법도 있고 우리 화랑 동지반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시 짓는 거니까 삼행시를 마음대로 부지기시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백훈이 같은 경우는 자 시자다 언사로 됐으니까 말을 절과 같이 절사니까 절과 같이 절이 뭐죠? 절이 아주 정숙하고 좀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절을 좀 깔끔하게 뭐 절 안에서 그냥 뭐 난장판이 벌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은 그야말로 마음을 정숙하게. 그래서 말을 절과 같이 아름답게 정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 그게 시다. 말을 절같이 아름답게 하니 시다. 그래서 언사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무대뽀로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옛날은 그랬어요. 옛날은 막 몽둥이 치면서 선생님들이
20번 써와 30번 써와 100번 써와 했는데 신백훈 훈장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두어 번 써보면은 그것이 저절로 됩니다. 아, 우리 뇌는 주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용례. 그러면 이 시를 가지고 어떤 단어로 쓰는가? 용례. 시경, 시인, 시가, 시문, 시구, 시집, 시서, 동시, 시객, 뭐 이렇게 뭐 수업전 이거 쭉쭉쭉 나오죠. 수업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일지십 한 가지를 들으니까 10가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부자 사용 파자법으로 한자를 익히게 되면은 글자 하나를 익히면은 10가지 이상을 알게 되는 거니까 부자 사용 파자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다 지식의 부자, 경제적으로도 부자, 시간적으로도 부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당관님과 같이 출석 잘 하시고 담당관들의 마음에 드는 담당관님이 딱 지정해 준 사람에게는 이거 출간하면 전자책으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시집의 목차를 봅시다. 목차를 딱 보니까 목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차는 보통 서문이 있는데 서문 들어갈 난에 시인의 말, 이 시인이 책이라서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게 또 아주 새롭게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 부분에는 맺은말 부분에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때는 뭐 들어가는 말, 나가는 말, 그런 식으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목이 1부서부터 5부까지 쭉 되는데 일단은요, 저는 책을 보게 되면은 꼭 시인의 말, 말이나 이거를 꼭 봅니다. 특히 목차는 꼭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목차를 일부러 쳐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책을 맛을 보는데 된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1부 내 생각으로 꽃이 핀다. 2부 춥다 가까이 오라. 3부 봄이 온다 내가 온다. 그는 다름 아닌 나였다. 5부 세상이 환해졌으면 좋겠다. 결론 보면 시인의 산문은요, 요 시를 읽어보고서 요 시인의 산문을 꼭 좀 두 번, 세 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저도 지금 한 번 정도 등록했는데 계속 읽으면서 시의 맛도 이제 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화랑 동지분들께서는 시인의 산문을 읽어보시면 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왕꼰대가 실수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랑 동지 친구분들에게 신백훈이 잘한 것보다는 실수한 거를 얘기해야 여러분들 졸지 않고 들을 수 있고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 왼쪽에 요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금음칠야 유신과 기녀의 의학이 2학년 신지심인데 이게 제주도의 신성여자고등학교라고 최고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최고 학교입니다. 최고 학교에서 2학년 때에 학교 100일장을 했는데 우리 딸내의 이 시를 짓고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서 놨더니 이웃 학교에 있는 또 남자 명문고가 제주 제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날고 끼는 우리 좌승이 박경지학 박사라든가 좌승이 아주 노벨상 감 좌승이 박사 같은 분들이 그 학교에 나왔는데 세상에 그 일고생 남학생들이 꽃송이를 여기 우리 딸 여기다가 매일 놨대요. 제일 마음에 드는 시래요. 제일 마음에 드는 시. 이 마음에 드는 시인데, 자, 이 왕꼰대가 누구냐면, 이 왕꼰대가 이 사람입니다. 왕꼰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뭐죠? 김지미입니다. 김지미. 내가 제일 짝사랑했던 영화배우 김지미인데, 나는 김지미 같이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다. 짝사랑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김지미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애인이 됐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때는 김지미보단 약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지금 김지미 나이 든 것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더 김지미보다 더 이뻐요. 그때는 우리 장인어른의 친딸, 우리 장인어른의 친딸이 신지심이에요. 신지심. 근데 실수는 뭐냐? 제가 이게 제 책입니다. 결혼 많은 딸 의견을 존중하겠다. 딸은 결혼을 위해서 맛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 근데 장인어른 친딸이
지심아 선 좀 봐라 선 좀 봐라 너같이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데 선 좀 봐라 이게 안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지심이 나기 전에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이름부터 지었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신자가 들어가야 되는 왜? 심청이 심자에다가 또 예뻐야 되니까 김지미의 지자를 넣어서 신지심으로 지은 겁니다. 그 이름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다 가는 건데 세상에 심청이처럼 효도는 안 하는 것 같아. 왜? 이게 농활도 해라 뭐라 하다 보니까 이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좌파성 아가씨가 돼가지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법대를 들어가라 판사나 검사가 되라 그게 아주 천추의 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시를 잘 지은 우리 딸을 국문학과나 영문학교에 본인은 다니고 싶었는데 또 장인어른 친딸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멍청한 왕꼰대만 그냥 판검사다가도 시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만 아빠하고 싸우기 싫다고 법대 가가지고는 판검사는 안 하고 노동자의 벗이 되어 노무사로 노동운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합니다. 본인의 진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된다. 사회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상담해줘야 된다. 지식사회 정보화 시대에는 애비 꼰대 감각이 둔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제 반성입니다. 이 책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 책이 나중에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분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천금보다 좋은 말 한마디 이 책을요 담당관께서 누구나 보내달라고 하면 이 책을 나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이 책 안에 이 우리 남학생들의 남자 고등학생들의 열렬한 꽃다발을 받았던 그 뭉칠야입니다. 자,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내 딸이 이런 시를 다 지을까? 김유신과 기녀의 이야기. 신지심.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임이여 슬픈 노래 듣고 온 임인 줄 알았건만 내 노래에 취한 것은 말이었나 보오. 그대 뵌 것은 무엇이요? 어둠에 익은 임에는 고개를 돌리지 마오. 그 말을 보지 마오. 말은 그저 길을 따라 달릴 뿐 그대 뵌 것은 무엇이요? 단번 내리침 그의 갈갈이 찢김은 어린 화랑의 타락한 옛 추억 목매이는 추억의 토로 그대 뵌 것은 무엇이요? 차가운 이맛전에 금음달 부서지던 고귀한 화랑이여 마지막 디디고 갈 그 길을 미련 없이 걸으사이다. 눈물 없는 비마의 목은 이 손으로 거두어 쓸어주나니 문득 가슴 내리치는 깨달음 하나 그대 뵌 것은 이 목이었나니. 김유신이 걸프렌드 애인 기녀죠. 옛날부터 기녀들이 지금이 탤런트죠. 지금이 인기 여배우겠죠. 그 여배우의 심정 김유신 말해서 우리 딸이 이렇게 했는데 그대 뵌 것은 무엇이요? 그대 뵌 것은 무엇이요? 결국은 그대 뵌 것은 이 모양이니. 즉 이 나와의 관계, 기녀의 관계, 애인의 절교 그런 게 한 김유신에 대한 원망성 내지는 자기의 또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토로는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공부하는 그 카톡방에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좋은 시를 덕분에 알게 됐다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이 책을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은 응답 잘 하시고 담당관님 앞에 감사하다는 이야기 자주 하셔가지고 책 받을 사람 명단에 올라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책을 보겠습니다. 즉 왕꼰대 신백훈 강사의 독서법은 제일 먼저 서문, 아까 서문이죠. 서문하고 목차를 쫙 봅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그 다음 어디로 가냐? 결론을 봅니다. 결론.
결론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내용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심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문, 목차를 본다. 결론을 먼저 본다. 그 다음 본다. 자, 시인의 말이 이제 서문이었는데요. 본래 시집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다라고 합니다. Nevertheles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죠? 앞에는 희망이 절망이 되고, 하지만은 이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을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좋아했는데, 이 시집을 이렇게 1년 동안 연재시켜준 그 양문규 시인께서 시집 이름을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고가 저기 딱 있어.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더 성탄리. 그래서 이 책이 나준 일입니다. 제가 저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지만은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쭉 정독을 하십시오. 그 다음 1부에서 한 편씩만 읽어보겠습니다. 1부 내 생각으로 꽃이 핀다인데 외로움입니다. 맑은 날은 먼 꽃이 잘 보이고 흐린 날은 기적 소리가 잘 들렸다. 하지만 나는 어떤 날에도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예, 결론 부분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예, 쭉 울림이 오는 시입니다. 다음 2부에는 춥다 가까이 오란데요. 약속이라는 제목이고요. 만나요 거기 나무 밑에서 느티나무 밑에서 아니 물소리 곁에서 물봉선 옆에서 그런 좋은 시절도 우리에게는 있었다. 예, 약속 장소도 여러 군데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었고 이거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약속도 하지 못할 관계가 됐는지 처지가 됐는지 약속을 하고 만나고 했던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울림이 있는 시였습니다. 자, 제3부 봄이 온다 내가 온다 첫눈입니다. 여기는 인천 눈 와요 첫눈이에요. 여기는 공주 눈 안 오는데 우리가 첫눈 내리는 날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그곳에서 첫눈하거나 잘 노시기 바래요. 그렇게 서로 눈을 매기로 해서 만나기도 했지만은 지금 알아보니까 지역마다 내리는 데 있고 안 내리는 데 있고 눈 내린 데나 잘 노라고 뭐 비꼬는 것도 같아 보고 그런 느낌을 근데 하여간 시어가 미소 짓게 해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다음 이 3부에 또 미인도는 내가 추가했어요. 쭉 읽다 보니까 이 미인도가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자 봅시다. 뒤태가 예쁜 저 여자 어느 댁 아내이뇨. 쪽진 머리인 줄 알면서도 앞 얼굴이 보고 싶고 가는 길 따라 먼 길 가고 싶네. 우리 어릴 적에는요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분냄새가 살짝 튀기면서 그 너무너무 좋아요. 그 여자분 뒷모습만 오래오래 쳐다보거든요. 요즘은 분냄새가 안 나고 담배 냄새 나는 것이 큰일입니다. 특히 아가씨들 담배 피우는 거 큰일입니다. 특히 자녀분들 특히 따님들 담배 피게 해서는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제발 왜 또 갑자기 담배 피우는 거가 그래서 저는 우리 딸 아들 다른 것은 담배만 피지 말라 했고 우리 손자 손녀한테 담배 피우는 친구 사귀지도 말고 담배 피우는 사람 애인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4부 그는 다름 아닌 나였다. 이른 아침 기차 안에서 자주 기침을 하는 노인이 있었다. 왜 저 노인은 겨울 아침에 집에 있지 못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침을 저리 할까? 살펴보니 그는 다름 아닌 나였다. 이 반전이죠. 예. 살펴보니 그는 다름 아닌 나였다. 꼭 저보고 쓴 시 같아요. 제가 70세 저보고 쓴 시 같아요. 예. 다음 4부에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을 자야만 했다. 밥을 먹어야만 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서도 밥 먹는 자기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옆에서 얘기하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늙고 병든 지구 만년설 얼음이 녹고 바닷물이 넘쳐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산불이 나고 북방구의 나라의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고 젊은이들은 일자리 없어 길거리를 헤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젊은이들이 일자리는 기업을 키우면 됩니다. 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새로운 기업 키워야 됩니다. 진짜 창조 경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같이 AI 시대에는요 더욱더
자유로운 가운데 스타트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만 상대로 전 세계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유통일이 돼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이런 거 할 줄 못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공자님께서 제일 암송했던 시편에 암송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낙이 부름 애이 불상. 즐거움을 누려도 절대 음탕해서는 안 되고, 슬프대 절대 상해서는 안 된다. 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낙이 부름 일불상, 이게 어울 단어입니다. 자, 5부에는 세상이 환해졌으면 좋겠다. 아들 낙태에게, 아들아, 지고 있는 짐이 무겁냐? 부리고 싶으냐? 모래밭에 발이 빠져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으냐? 그렇다고 그 짐 다른 낙태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할 수는 없는 일, 낙태에게 짐을 아주 부리는 날이 땅에 몸을 눕히는 날, 목숨까지 내려놓는 날이 된다 이겁니다. 네.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등에 진 짐이 살을 파고 들어도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지고 있는 짐 버겁다 해서 너희 짐 함부로 부리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낙태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하지도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고마운 일이다. 그렇죠. 참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많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등에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고, 야 불침번 너가 대신 서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 너가 대신해라, 쫄병 너가 해. 책임을 쫄병에게 매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남에게 매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자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랑 동지들은 그러지 않겠죠. 뭐 그걸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삶의 자기 책임을 이렇게 시로도 표현을 하는구나. 감사한 시였습니다. 또 위에 추가가 뭐냐면 나기철 시인, 이 나태주 시인 같은 나시아라서 그런지 세상에 제가 이런 신백훈 강사가 아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나기철. 우리 마을이에요. 조천읍 신촌, 제주시 조천읍 신촌에 우리 마을이 우리 이웃집의 선배였어요. 뭐 3년 선배, 2년 선배. 어릴 때부터 시지였어요. 시인이라서 그런가 그때다 보면 여학생 친구가,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제주도 바닷가에서 데이트해, 연애해요. 우리 막 놀리고 그랬어요. 얼레리 꼴레리 연애한다고. 아마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학생 오고 다니냐, 우리는 그냥 있는데. 나태주 시인이 그런 나기철 시인의 시를 지었네요. 제주도를 지키는 과묵한 시인 한 사람이 있어. 제주도가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겠다. 우리 나기철 시인 선배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인의 산문편인데요. 이거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제목만 하고 여기까지. 시인은 그래서 시를 쓰게 되면서의 느낌, 과정, 자라온 과정이 쭉 나왔습니다. 10가지 소제목인데 첫 번은 무지기죠. 무지개. 무지개는 누구나 보면 아주 신비스럽고 그렇죠. 무지개를 봐서 시에 대한 할 적에 무지개에 대한 그 감정이 시로 표현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릴 적에 정말 인기 있는 소설과 영화가 뭐냐면 쌍무지개 뜨는 언덕이에요. 쌍무지개 뜨는 언덕. 자매가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팔려간 또 가난한 집에 결국은 만나고 거기서 갈등.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소설 영화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책방에 있을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다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하고 참 손주들은 아주 정이 들죠. 외할머니가요 38살의 청산과부가 돼서 38살의 청산과부. 이렇게 해서 나태주 시인을 엄마같이 양육하면서 살아온 그 경험이 시에 영향을 끼쳤다. 다음 세 번째는 꿈꾸는 나무. 시다운 시를 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시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챌 수 있는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저도 이렇게 이번 여러분들과의 강의하는 것 때문에 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신춘문예. 한 시인으로 등단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두 가지래요. 문학 잡지 추천이 있고 신춘문예 당선이 있고. 그런데 이에 따른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뭐 우리야 뭐 이제 관계 있습니까? 자기 블로그에도 써도 되고. 신백훈 강사는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써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랑 동지분들께서는 정식적으로 신춘문예도 한번 올려보시고 문학 잡지에도 올려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5번째는 결핍의 축복. 야, 이게 참 아주 철학적인 겁니다. 저는 농업고등학교를 나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파인애플 잎사귀에다가 카바이드 있잖아요. 카바이드를 물려놓고 살짝 카바이드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카바이드는 아이고야 나 이거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죽기 전에 빨리 열매를 맺어야겠다 해서 카바이드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걸 카바이드 처리라고 그래요.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속임수를 줘야 돼. 막 찬바람을 씌운 다음에 난방을 해주면은 겨울이 왔구나. 따뜻해지면 이제 봄이 왔구나 해서 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이 동물 만물에게 있어서는 이 결핍이 왔을 적에 번식 능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기본 철칙입니다. 부족해야만이, 이제 가난해야만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식하다는 걸 알아야 유식할 수가 있고, 지금 가난하다는 것을 절감을 해야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음 6번째는 3인행.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하게 3인행으로서 분야별로서 성장하며 시를 지으면서 3인행들이 있었다. 나중에 차분하게 나태주 시인의 3인행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다음 7번째는 학인가 예인가. 지금 서점가에는 책이 잘 안 팔리는데 그중에 시집은 더 잘 안 팔린다는 것이죠. 안 팔리면서도 왜 독자들만 원망할 게 아니고 독자들은 특히 학생들은 좋은 시를 읽고 싶어 하는데 시인들이 자기 위주로 시를 낸다는 거겠죠. 요 7번째 항목 이거 아주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시인의 촌수. 과연 시인은 나는 어떤 시인과 가까운 시인인가? 나는 어떤 시인과 가까운, 나는 뭐 괴테와 가까운가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면서 하다 보면은 저게 시인적 위치 설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젊은 화랑 동지들께서는 감이 안 오면 2번, 3번 읽으면 옵니다. 저도 이제 2번, 3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다음 9번째는 샘물과 저수지. 나의 시경력 50년인데 이제 80세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하여간 80세 가까이 시 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이죠. 행운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교과서에 실린 시. 나태주 시인의 시는 그동안 한 번도 교과서에 시작품이 실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 머쓱하다는데 실제로 이걸 쪽 팔렸다고 표현 안 하고 한 머쓱이고 스트레스였는데 세상에 문제는 43년도에 초등학교 선생 마감을 하고 또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웬걸 나태주 시인이 시집이 여러 편, 그것도 한두 편도 아니고 여러 편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랑동지 여러분, 이제 시 져가지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다 자기 시를 지어놓고 블로그에, SNS에, 유튜브에 해놔두면은 또 그거를 자작 시집해서 손주들에게 남겨놔두면은 손주들이 또 나중에 그걸 또 책으로 발간해서 교과서에 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늙은 나이에 자작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같이 세상에 저도 이번 이 책을 읽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 그럼 내도 우선 엉터리지만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초고를 쓴 겁니다. 제목 사랑 있는 고생. 이거 70세 왕꼰대가 처음 작사한 거지요. 사랑 있는 고생. 이건요, 우리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주정뱅이가 돼서 엄마를 두들겨 팼습니다. 엄마는 불행한 인생이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쓴 건데요. 아직은 이제 초고니까 이걸 제가 다듬어서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화랑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군자 같은 아버지가 마술을 당하나 주정뱅이로 변하기 때문에 악마가 따로 없네. 술이 들어가면 어머니 비명소리 이게 지옥이구나. 나는 절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요, 나는 절대 어른이 돼서 절대 술 주정을 안 한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요, 술 먹으면 기분만 좋지 절대 남하고 안 싸웁니다. 절대 술 주정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선물을 주시려고 주정뱅이가 됐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 모텔도 없고 여관도 없는 동네인데, 우리 동네가 10월 세상에 초가 상간집에 칠남매 중에 내 밑에 동생이 4명이 생겼어. 어떻게 생겨? 매일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술 주정에 피멍이 들고 칠남매 먹이로 갱이지 손마디에 나는 60세 전에는 우리 어머니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철학을 공부하고 손주를 낳아서 키워보니, 근데 이상한 일, 그게 알게 된 것이 뭐냐?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 너희들 위해서 절대 죽지 못하고 산다, 그런 말씀한 게, 그게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는 어머니의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겁니다. 공자 맹자 철학에 생어 우한 사어 안락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 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이제 길어지니까. 산다. 뭐 때문에? 우한, 근심 걱정이 있고 골치 아픈 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살아. 대신에 죽어. 뭐 때문에? 편안하고 즐겁기만 하면, 안락하기만 하면 죽는. 우리요, 동지들의 어머니, 삼촌, 할아버지들은요, 생어 우한 때문에 지금 사신 거예요. 6.25 동남 공산주의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이 나라 건국도 되고 부국 강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등따스고 배불러 젊은이들이 나라가 위중한 줄 몰라. 그래서 뭐 사회주의니 뭐니 공산,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생겼어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4강 때 얘기할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는 반복이지만은 인연에 대한 삼행시, 이제 이거 말고 다음 4강 때, 5강 때, 6강 때 다시 만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있는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살려내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으로 살려낸다. 우리의 목적은 화랑 동지 여러분들을 독서광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과 신백훈 강사의 역할은 화랑 동지 여러분들이 일생을 최고의 행복인 독서광이 되자고, 그 독서의 저자들과의 인연을 맺어주신 중매 역할로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영상을 보내고 하는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보시고 여러 가지 보신 다음에 설문지 응답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